소개받은 김주희입니다. 저도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25년 1월 2일 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자 새해니까 퀴즈 한번 나가볼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강의는 감기라는 주제예요. 근데 조금 길게 있다가 그냥 짧게 제목을 좀 바꿔봤는데요. 감기는 어떻게 걸리게 되나요? 1번 추운 날씨, 2번 감기 바이러스가 묻은 표면을 만진 후 얼굴을 만지는 행위, 3번 차가운 음식. 네, 직급자는 안 되고요. 예, 제일 먼저. 네, 2번이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릴 제품군을 여기다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감기는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바이러스가 묻은 표면을 만진 후에 얼굴에 만지는 행위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요. 공기 중에 있는 비말, 재채기, 기침을 통해서 혹은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상기도를 통해 들어오는 이제 우리 세포의 상기도에 감염이 돼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걸 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감기의 정의는 뭔지 한번 볼 텐데요.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공기 중의 비말을 통해서 사람과의 접촉 또는 바이러스가 있는 표면을 만진 후 얼굴을 만질 경우 감염된다라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기도로 들어가 상기후 뇌 세포를 감염시켜 면역 반응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감기하면 추운 날씨 때문에 아니면 갑자기 변해야 돼서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퀴즈가 나갈 텐데 감기는 질환일까요? 질병일까요? 그냥 다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제가 물어볼 때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도 바이러스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있기 때문에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질병이 아닌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우리가 감기 걸릴 때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가 기침 가래가 나오고 두 번째가 코막힘이 있고 세 번째가 발열이 있는데요. 자, 기침 가래가 일어날 때 그 이유는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가두고 제기하기 위한 여분의 점액이 폐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침이 시작해요. 근데 우리 어떻게 기침 시작은 뭐부터 해요? 병원 데리고 가죠. 아이들. 그래서 뭐예요? 항생제 먹이죠. 근데 여기서 본 것처럼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를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기침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막아요. 그럼 우리 기도가 깨끗해질까요? 안 나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밥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너 흘리니까 엄마가 먹어줄게. 먹어주면 아이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맞아요. 근데 감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몸에서 보호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막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약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가래예요. 기도를 여기 보면 가래는 점액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가래는. 그래서 코 속에 점액이 많아지고 목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박테리아가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이제 몸에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를 가둬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점액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폐 속에 넘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를 자꾸 보내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거담제를 먹으면서 가래를 그냥 배 없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죠? 폐 속에 들어가면 폐렴에 걸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 몸이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데 하지마. 네가 하기 전에 내가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은 기침 가래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냥 현상을 즐기셔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즐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막힘이에요. 코막힘은 혈관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코막힘이 일어나고 감기 바이러스가 비강에 유입되면 면역 체계는 히스타민과 같은 화학 물질을 방출하게 되고 혈류가 증가하게 되어 혈액이 확장되고 코가 막히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병원 가면 뭐예요? 이비인후과 가면 제일 많이 코가 부었어요. 어머, 코가 빨개요.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코가 흘러가는 점액량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넘긴다는 거죠.
그리고 발열도 똑같아요. 면역 체계 활성화 바이러스 감지 시 사이토카인과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화학 물질을 방출시켜 뇌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내고 체온 설정치를 높인대요. 그래서 높으면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게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거 그냥 내 몸에서 막기 위한 거예요. 더 이상은 바이러스 내지 마. 그래서 체온을 막 높이는 거죠. 그래서 감기에 일어나는 기본적인 이렇게 기침, 가래, 코막힘, 발열이 일어났을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퀴즈 하나 더요. 우리가 고열이라는 건 몇 도였을 때 고열이라고 얘기할까요? 39도. 40도? 아니요. 39.4도. 39.4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고열이에요. 그래서 39도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데 37도만 넘어도 빨리 병원 데려가서 약을 먹게 되고 조금만 미열이 있어도 걱정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는 39.4도가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일어날 때 내 몸에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네 가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감기의 원인은 뭘까요? 급격한 날씨 변화, 면역력 약화, 점막 건조 때문에 그런데요. 대부분 봄에서 여름 같아.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에서 겨울 같아 감기가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 또 얘기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물질을 만들어서 코로 유입돼서 감기가 걸리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코가 건조해도 감기가 걸려요. 점액질로 인해서 우리가 감기가 걸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점액질이 건조하게 그래서 제일 먼저 감기가 걸리면 뭐 해서요? 병원에서도 가습기 틀어놓으세요. 예, 습도가 왜냐면요. 근데 여름에는 감기가 잘 안 걸려요. 그래서 개도 여름에 감기가 안 걸린다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습도가요. 70에서 80도가 넘어가는데 여름에만 50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조함에 50도가 확 내려가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여름에는 아니다 죄송해요. 건조하면 70에서 80도가 보편적인데 겨울에는 50도로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감기가 많이 걸려요. 왜 건조하면 습도가 내려가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추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이들 어떻게 해요? 꽁꽁 싸매서 입히잖아요. 더 막 입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건조해지는 거는 대부분 이렇게. 그러면 건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조해졌을 때는 뭘 해야 되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네. 이렇게 건조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 원인은 건조함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비강과 목의 점액층이 건조해져서 점막이 건조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 겨울철에 더 많이 걸린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저습 환경에서 오래 산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번식이 촉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볼 때 점막이 건조해지면 점액층이 하는 일이 건조하는 걸 자꾸만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내고요. 병원체 포획을 해서 바이러스, 먼지 등을 가두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꾸만 폐에 도달하지 못해 그러니까 가래나 이런 게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자극을 증강시켜서 건조한 공기는 기도를 자극해서 염증을 더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떻게 해요? 면역 분자를 계속 함유하게 되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증화할 수 있는 항체가 포함되고 리소자인과 같은 효소가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파괴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몸에서 병원체에 포획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계속 가둬두는 거예요.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그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이 습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수건을 적셔서 널어놓는다거나 근데 건조하기 때문에 습도만 계속 높인다고 될까요? 우리 몸이 건조하면 물을 많이 마셔줘야 돼요. 그래서 물을 항상 많이 내 몸에 축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만 거기에 건강한 음식도 먹지만 내 면역력을 채워주기 위해서 비타민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좀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헬스팩이에요. 종합 비타민 당연히 먹어야 되는지 다 아실 거예요.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이 있고요. 7가지 다양한 식물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줘야 될 거는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예요. 왜냐 뒤에 보시면 자 유산화만의 차별화된 기술을 갖고 있고요. 선행적인 개별화된 건강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인셀리전스가 하는 일은요.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셀리전스 컴플렉스가 우리 세포의 특정한 분자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두 번째는 수신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세포는 해당 메시지를 수신하고 반응을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활성화 세포는 신체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합니다. 알겠어요. 헬스팩을 먹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내 몸에 전달하고 수신을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시키는 건 알겠어. 그게 왜 도움이 될까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두 번째 뒤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인셀리저스 테크놀로지 효율적인 영양소로 전달이 이루어지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면서 체내에 있는 항산화 효소를 생성을 증가시킨대요. 내 스스로의 항산화 생성을 증가시키면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염증으로부터. 헬스팩이 이런 역할을 해요. 대부분 감기가 걸려서 제가 주변에 있는 이제 소비자분들이나 말씀을 드리면 C300 먹으면 되지 왜 헬스팩이나 유산균물질을 먹어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니 내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항산화 생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헬스팩을 드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나 잘 아시는 프로볼륨카민인데요. 예, 면역력이 내가 갖고 있으면 감기에 덜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프로볼륨카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영지버섯과 버섯류가 있고요. 효모 추출물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봐야 하는 건 아연이에요. 아연이 왜 도움이 될까 보신다면 아연은 면역세포 기능을 지원하고요.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아까 왜 감기에 뭐에 걸린대서 점막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프로글루카민이 점막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프로글루카민도 드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프라임이에요. 제가 파트너한테도 이프라임이 감기 걸려서 꼭 드세요 하면요. 이프라임은 왜 먹어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프라임은 다들 알다시피 천연 토코페롤이고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비타민 E가 무슨 역할을 하냐 보시면 자, 비타민 E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건과 목의 점액층의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죠. 아까 비강하고 어떻게 했어요? 점액층에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포막을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을 감소시키고 보습 효과에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보호할 때 여기 보시면 점액층을 활성산소로 인해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점액층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염증 감소는요. 점막의 염증 관련은 손상도를 줄여 점막이 최적의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보습 효과인데요. 피부 수분 공급을 지원해주고 상피세포의 수분 유지를 도와서 상기도의 건조함을 방지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을 때 이프라임은 진짜 꼭 드셔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비타민C 당연히 먹어야죠. 감기에는 어린아이도 비타민C를 먹어야 된다. 오렌지를 그래서 까서 먹잖아요. 예, 근데 유산화의 폴리시는요. 다양한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성분으로는 아세로라, 진피, 녹차 추출물과 루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C 그리고 프로프라바놀 C300 이 같이 C300과 C600이 있는데요. 포도씨 추출물에서 이중층에 있어서 항산화 역할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도움이 되냐? 강력한 항산제 비타민 C는요. 면역 기능을 지원하고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릴 때 C600이나 C300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드셔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아까 제가 앞전에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저는요. 이프라임을 먹을 때 그냥 생켜 먹지 않고 짜서 목에서 먹어요. 그래서 바로 흡수될 수 있게. 그리고 C300도 그냥 생겨서 먹을 수 있지만 그거를 가루를 녹인다거나 아니면 가루를 목에다가 넣은 다음에 먹으면 굉장히 평소보다 빠르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점막을 강화하는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그래서 점막을 강화하기 때문에 비타민C 꼭 비타민C 두 개 먹더라도 이건 수용성이기 때문에 계속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계속해서 드셔도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 알약을 잘 못 먹는다면 물에 녹여서요. 거기에다 우리 또 제일 좋은 건 뭐가 있냐면 엄마들이 만드는 이런 뭐가 있을까요? 매실 엑기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넣어서 같이 흔들어서 물로 계속 마시게 해주면 아까 어떻게 수분도 보충하지만 비타민C가 들어가기 때문에 점막을 보호하는 데도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예요. 오메가3도 감기 걸렸을 때 영양제 흡수를 도와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메가3는 뭐 중성지질과 뭐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지만 감기가 걸렸을 때 어떤 역할을 하냐 본다면 호흡기의 자극을 줄여서요. 점액 생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조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비타민 E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데 지용성과 지용성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시너지 효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E와 오메가가 같이 섭취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은 저희 집에 저의 이제 신랑이 누워 계세요. 감기에 걸리셔서 지금 어저께 진짜 잠 한숨을 못 자고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공부하게 된 이유가 EBS의 과학이라는 게 대폭폰이 나오는 프로가 있는데 이게 항생제에 대해서 그 과학자들이 연구한 게 나왔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감기가 연결돼서 그럼 내가 1월에 감기를 강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해서 이걸 준비했고 2월에 또 강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한번 항산화에 대해서 항생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신랑한테 아픈 사람을 두고 이걸 왜 먹어야 되냐면 그래서 서울대 갖다 주면서 막 새벽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랑이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줄 거면 빨리 주고 잘하고 그래서 저녁에 한번 먹이고 새벽에 한번 먹이고 나오기 전에 한번 더 먹였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정말 빠르게 낫고 있는지 그리고 당연히 가습기도 틀어줬겠죠. 근데 가습기도 양옆으로 놔서 죽어라 그냥 수분해 그래서 양옆으로 놔주고 빨리 낫기 위해서 왜냐면 신랑이 낫지 않으면 제가 대신 가서 신랑의 가게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낫길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저는 메가요법으로 원래 평소에 해시백을 한 번 하면 두 번씩 해서 그냥 먹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조함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미네랄 드링크. 감기 걸리면 사실 수분이 가장 중요한데 되게 빠르잖아요. 수분 흡수에 도움이 되고 있죠. 근데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까지 들어있고 에너지 수분 보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액을 올바른 농도로 유지하려면 물이 필수적입니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점액층의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는 미네랄 드링크 워터를 물에 타서 계속해서 드셔주신다면 그리고 맛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은요. 저는 화이버즈 먹을 때 그냥 안 먹고 미네랄 드링크 타서 먹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 수박의 그 달달한 맛이 그냥 원샷 할 수 있게 500ml도 그냥 원샷 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제가 먹는데 많은 파트너나 소비자들한테 말했을 때 파이버즈 하나만 전달할 수 있는데 미네랄 드링크까지 같이 전달할 수 있는 팁도 되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까지 돼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2주고 그냥 있으면 보름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결국에 감기에 걸리면 그냥 보름은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외부에서 일부러 유입돼서 약을 먹는 것보다는 어쨌든 7일에서 10일 정도가 지나면 우리 몸은 내 스스로가 나을 수 있게 돕기 때문에 낫고요. 그리고 기침은 조금 더 1, 2주 정도 더 갈 수 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수분을 많이 보충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감기는 최고의 처방은요 면역 기능 지원의 활동이기 때문에 병원 약을 먼저 드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내 몸의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거기에 내가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신다면 더 많은 건강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다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새해잖아요. 그 새해부터 감기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 병원 가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생각해서 올바르게 내 스스로 내 몸이 스스로 재생해서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그냥 강화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제를 드실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